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화면 위로 100개가 넘는 알림이 쏟아집니다. 뉴스, 이메일, 끝없는 SNS 피드까지. 옷장을 열면 옷은 가득한데 막상 입을 옷은 없고, 매 순간 무언가를 고르고 결정하느라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머리가 지끈거리곤 하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선택지를 가진 세대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행복해지기는커녕 왜 더 피곤하고 불안해지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의사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0가지 사고도구, 즉 면도날 원칙은 복잡한 세상에서 불필요한 생각들을 싹둑 잘라내고 오직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귀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복잡한 일상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첫 번째, 햄런의 면도날입니다. 어리석음과 무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을 악의로 돌리지 마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발을 밟았을 때, 혹은 회사 동료가 약속한 자료를 깜빡했을 때, 우리는 쉽게 나를 무시하거나 해하려는 악의가 있다고 오해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황보다 상대의 성격과 의도 탓을 하는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부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그저 서툴렀거나 상황을 잘 몰랐거나 혹은 그저 바빴을 뿐입니다. 감정이 욱 하고 올라올 때 한 번만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아마 바빠서 실수했겠지 라고 가볍게 넘기는 순간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두 번째, 방 면도날입니다. 두 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내가 가장 무지한 방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보통 나를 칭찬해주고 내 의견이 돋보이는 편안한 자리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나보다 훨씬 똑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방, 즉, 내가 가장 부족해 보이는 방에서 일어납니다. 경험이 부족할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더닝크루거 효과를 극복하고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고 귀를 활짝 여는 순간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도약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세 번째, 젊은 자와 늙은 자 테스트입니다. 80살의 나와 10살의 나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선택을 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당장 즐거운 일만 쫓는 욜로 성향과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끝없이 미루는 삶. 우리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자주 방황합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결정이 20년 뒤 혹은 80세의 내가 돌아봤을 때 고마워할 선택일까? 동시에 순수했던 10세의 내가 그 선택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어? 라고 물었을 때 당당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장기적인 가치와 현재의 즐거움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균형을 찾아주는 마법 같은 질문입니다. 네 번째,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여러 설명 중 가장 단순하고 가정이 적은 것을 선택하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온갖 음모론과 복잡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써내려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현대인들은 복잡한 설명이 더 정확하다고 착각하는 복잡성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획은 실행을 미루게 만들 뿐입니다. 어떤 계획이든 3단계 이하로 단순하게 압축해 보세요. 단순함이 가진 강력한 힘이 여러분의 실행력을 극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운 면도날입니다. 두 갈래 길 앞에 섰다면 행운이 닿을 표면적이 더 넓은 길을 선택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그저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행운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행운은 나의 열정적인 행동과 그것을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힘이 곱해질 때 극대화됩니다. 안전한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으면 행운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가보지 않은 장소로 향하고 내가 만든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공유하세요.
행운의 표면적을 넓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여러분의 삶을 두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레나 면도날입니다. 비난하기 쉬운 관중석을 떠나 먼지와 땀이 가득한 링 위로 올라가세요. 경기장 관중석에 앉은 사람들은 참 편안하게 선수들의 실수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정작 땀을 흘리며 부딪히고 실수를 통해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링 안의 선수들입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분석만 하느라 시잡을 미루지 마세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직접 부딪히고 시도하는 아레나가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일단 아레나 안으로 들어갔다면 경기장 밖에서 편하게 던지는 관전자들의 무책임한 비난에는 신경을 완전히 끄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파인만 면도날입니다. 5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와 화려한 미사여구는 종종 진짜 알을 가리는 가면이 됩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가장 복잡한 과학 이론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바꿔 설명하곤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새로 배웠다면 가상의 10대 아이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곳이 바로 지식의 구멍입니다. 복잡한 껍데기를 다 걷어내고 본질만을 남기는 연습. 그것이 진짜 지혜를 얻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여덟 번째, 낙관주의자 면도날입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지 고민된다면 망설임 없이 낙관주의자를 선택하세요. 비관주의자는 굳게 닫힌 문만 보며 한탄하지만 낙관주의자는 열린 창문을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습니다. 놀랍게도 감정은 지극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수명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물들이는 사람들과의 소모적인 만남은 과감히 줄이세요. 그리고 비 오듯 쏟아지는 악재 속에서도 한 줄기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이들과 함께하세요. 긍정의 에너지는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다른 온도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홉 번째, 라이언 면도날입니다. 사자처럼 사냥할 때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전력 질주하고 사냥이 끝나면 온전히 쉬세요. 현대의 일문화는 온종일 일정한 강도로 일터에 앉아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렇게 단조롭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90분 몰입 후 20분 휴식이라는 초일주기 리듬을 기억하세요. 몰입할 때는 핸드폰을 멀리 두고 온 영혼을 쏟아 전력 질주하고 쉴 때는 스마트폰조차 내려놓은 채 정말 온전하게 뇌를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무작정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몰입과 철저한 휴식의 리듬을 가질 때 비로소 만성 번아웃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감사의 면도날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할까 말까 망설여진다면 무조건 더 많이 표현하세요. 망설여지는 매 순간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 이는 결코 평범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수많은 현대 심리학과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소한 감사를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우울은 최대 8%까지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됩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너 덕분에 큰 힘이 되었어 라고 먼저 전해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주도적인 습관이 우리 마음의 근육과 소중한 인간관계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면도날 원칙들은 단번에 삶을 바꿔주는 대단한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 속에서 머릿속의 군더더기를 깔끔하게 도려내줄 가장 든든한 무기입니다. 이 도구들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장 오늘 하루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를 너그럽게 넘겨주는 것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귀담아 듣는 음악, 마음에 담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조용히 우리의 내일을 바꿉니다. 만약 여러분이 꿈꾸는 멋진 삶이 있다면 오늘 그에 걸맞은 맑은 생각과 가벼운 행동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완성하는 건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매 순간 나를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매일의 반복이니까요. 오늘도 옥스벨러의 작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힘찬 하루에 맑고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